자, 올해 국내 투자자분들 가운데도 미국 주식 새로 투자 시작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국내 시장에 비해서 미국 주식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그런 흐름이 많았었는데, 근데 처음 접근하다 보니 개별 주식보다는 ETF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사실 이 현상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어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올 한 해 동안 ETF로 쏟아졌던 자금이 정말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 ETF를 통해서 내년은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ETF 시장에 대한 어떤 현명한 투자 전략을 한번 이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 에이펙 오피스의 오기석 법인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의 오기석입니다. 네,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 일단 그 ETF 시장으로 올해 정말 많은 자금들이 몰렸어요. 이제 일단 올해 미국 시장의 ETF에 대한 그 총 정리를 먼저 한번 해볼까요? 네, 그 미국 ETF 시장은 올해 역대급의 호황을 누렸다라는 말씀 좀 먼저 드리고 싶은데요. 2021년 한 해 동안 약 미화로 900빌리언, 그러니까 원화로는 1,100조 원 가까운 자금이 신규로 유입이 됐습니다. 한 해 동안요. 그래서 지금 미국으로만 보면은 지금 운용 자산이 한 9천조 원 가까이 지금 성장할 정도로 ETF 시장이 지금 폭발적으로 좀 성장을 했던 한 해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올해 신규로 유입되었던 약 한 1,100조 원 정도 자금 중에 절반 정도가 이제 미국 ETF, 미국 주식형 ETF로 유입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와 별도 성과가 사실 좀 부진했었던 글로벌 주식형, 유럽이라든지 이머징 마켓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한 250조 원 가까운 자금이 유입되면서 성장하는 주식 그리고 좀 가치가 좀 많이 부각되는 좀 밸류 주식들까지 동시에 모두 다 이제 조금 자금이 크게 유입이 되었다라는 것이 한번 참고해 볼 만한 것 같고, 결국은 좀 넘치는 유동성 그리고 대형주 주도 장세가 ETF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을 겨냥한 게 아닌가라는 이제 의견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러한 추세는 그 ETF 시장이 성장하는 추세 그 자체는 2022년에도 좀 이어질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ETF에 대한 수요도 많고 관심도 많고 요즘에 ETF 관련된 책도 국내에서 굉장히 많이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많은 관심이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내년을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년은 뭐 금리 인상이라든지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이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예상하고 있는 재료들이 좀 있어서 이런 시장에 대응할 수 있을 만한 ETF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사실 지금 뭐 기관이든 개인 투자자분이든 가격 없이 가장 큰 질문사항 혹은 우려사항 중에 하나가 금리 인상과 함께 성장주가 그럼 멈출 거냐 질문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우선 금리 인상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바로 시장이 좀 흔들리진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조금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봤을 때 금리 인상이 시작되는 구간들 혹은 성장하는 구간에서 보통 한 10% 정도 가량의 주가 상승이 있었다라는 점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첫 번째 금리 인상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오히려 불확실성의 해소로 받아들여지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점도 한번 참고해 볼 만하고, 언제 금리 인상이 일어날지 좀 불안해하는 게 첫 금리 인상 시점에서 오히려 불안감의 해소로 좀 받아들여지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 대신 이제 세 번째 혹은 네 번째 정도 금리 인상이 시작이 되면 그때부터는 조금 시장이 불안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던 패턴이 많다라는 점도 한번 공유 좀 드리고 싶고요. 결국 이제 내년 2022년 지금 4월 달부터 금리 인상을 할 거냐, 6월부터 금리 인상을 할 거냐, 이야기는 좀 아직 여전히 분분한 그런 상황이지만, 이런 과정에서는 이제 금융주, 주식이라든지 아니면 금융주 ETF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금리 인상기에 이제 금융주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이제 수혜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대 마진 개선으로 배당 증가까지 이제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이 지금 시점에서 필요하다. 특히 이 중에서는 이제 미국에서는 KRE라는 이제 스파이더, 스테이트리트의 리저널 뱅킹, 그러니까 지역은행 ETF들이 있는데, 지방은행 ETF들이 있는데, 이런 ETF 좀 관심을 가지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금리 인상 시기에 좀 어울릴 만한 ETF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뭐 개인 투자자분들은 금융 ETF는 잘 선뜻 손이 안 가지만 그래도 시기가 시기이니만큼 금융 ETF에 꼭 관심을 가져봐라라는 이야기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 시대에 우리가 가져갈 수 있을 만한 ETF는 어떤 걸 소개해 주시겠어요? 인플레이션이 사실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뭐 아직 국내에서는 좀 체감이 안 될 수도 있지만 40년 내 최고치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거의 지금 인플레이션 수준이 1980년 수준이다라고 할 정도로 좀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사실 이제 기업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 가격 결정력인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물가가 이렇게 상승하는데 내가 그 생산한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가격을 이제 소비자들한테 전가시킬 수 있는가. 물론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오르면 괴로운 그런 이야기지만 독점력이 있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가격 협상력을 보유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또 이제 하나 봐야 것 중에 하나가 인플레이션이 있는 구간에서는 금리 인상이 이제 발생을 하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과정에서는 결국 좀 탄탄한 기초 체력과 기업의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꿈을 이제 바탕으로 운영되는 그런 기업들보다는 진짜 실적 성장이 있는 기업들이 이제 중요하게 이제 보일 텐데 이런 성장 스토리 그리고 동시에 탄탄한 체력을 가진 그런 기업들은 그 초대형 우량주인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ETF는 NGK라고 벵가드의 메가캡 그로스 ETF가 있는데 뭐 애플, 아마존, 구글 등으로 대표될 수 있는 초대형주 기업들 같은 경우는 성장 기업 스토리와 동시에 또 탄탄한 체력도 가지고 있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가격 전가력 혹은 가격 결정력까지 가지고 있어서 이런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내년에 조금 더 집중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40년 내 최고치라고 하니까 웬만한 분들은 지금 태어나서 한 번도 이 정도의 인플레이션을 본 적이 없는, 이 정도 숫자는 본 적이 없는 그런 인플레이션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서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이 인플레이션의 시장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많은 고민이 있을 텐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독점력을 보유하고 있는 MGK, 메가캡 기업들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실 저도 이 분야가 어떨까 싶었는데 에너지 섹터는 올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제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이제 좀 늦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에너지 섹터 더 가나? 더 관심 가져야 되나 싶기도 하거든요. 에너지 섹터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에너지 섹터 같은 경우는 사실 각국의 정책 방향성하고도 최근에 좀 많이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각국 정책 드라이브상 친환경의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사실 지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리고 ESG로 대표되는 이런 친환경 정책들은 지금 현재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자리가 잡았다라는 판단이 좀 들고요. 동시에 또 이제 그 오미크론발 변이 혹은 우리가 겪었었던 델타 변이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글로벌 공급망에 충격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들이 올 경우 또 에너지 가격 역시 같이 오를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동시에 좀 존재를 했고요. 이제 그 올해 확인했었던 것처럼 이제 그린의 역설 혹은 녹색 성장의 역설이라고 좀 불리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었는데 ESG가 워낙 강조를 받다 보니 오히려 그런 ESG 정책하에서 소외를 받았던 전통적인 에너지 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수요가 증가하는 그런 구간에서 수요 증가에 대한 그 대응을 사실 하지 못했었어요. 지난 한 10년간 투자가 조금 이제 저조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수요 증가를 효과적으로 소화하지 못하면서 단기적인 가격 상승 이벤트가 발생을 했었는데 내년도 사실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라는 보장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너지 같은 경우는 다들 전략으로 그 친환경 그리고 전통적인 에너지 섹터에 동시에 관심을 두는 그 방향성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ETF로 보면 그 친환경 에너지는 ICLM이라고 아이셔의 글로벌 클린 에너지 ETF가 있고 그 전통적 에너지 섹터 같은 경우는 XLE라고 에너지 그 셀렉트 스파이더 ETF가 있는데 이 ETF 두 개를 좀 한번 동시에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하나만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인플레이션도 발생하고 금리 인상도 이제 발생을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대표적으로 현재 금리 혹은 경기 사이클상 이제 경기 회복의 중반부로 보여지는 그런 사이클들이에요. 이제 이런 이제 경기 회복의 중반부 같은 경우는 특징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이벤트들이 시장의 변동성이 올라가고 그리고 개별 종목별 장세가 연출이 되는 그런 시장 그 경기 회복의 중반부에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스토리가 되는데 이런 것에서 액티브 투자 전략 같은 경우도 좀 크게 재조명을 받는 과정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크라프트의 QRFT 같은 ETF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이 다시 가진 가장 큰 장점은 사람이 가질 수밖에 없는 공포 그리고 탐욕이 좀 제거된 상태에서 종목 선정이 일어난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어서 이런 인공지능 대응 투자 전략도 한번 관심 가져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게 이제 전통 에너지 기업 ETF랑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기업 ETF 이 두 가지를 바벨 전략을 사용해 보라고 하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실 이거 비중 조절하면서 바벨 전략 쓰기 참 어렵거든요. 그럴 바에 그러면 정말 인공지능이 그런 거 해주는 이런 QRFT 이 ETF 같은 것들도 괜찮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 AP 오피스의 오기석 법인장이었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내년에도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